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람의 아두이노 쌤이다 강의자 김정현입니다. 벌써 어느새 별로 놀지도 못했는데 벌써 영상 찍는 날이 5월 30일이네요. 되게 벌써 기말고사 기간이고 시간 엄청 빠르고 네, 덕분에 이거 이론이랑 실습도 조금 밀리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좀 빡빡한 일정이지만 최대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진행해 볼 테니까 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시 시리얼 통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통신에서는 이제 시리얼 통신이 3차 시에서는 뭘 할 거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리얼 통신 그리고 UART라는 것에 대해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에서 이 시리얼 통신을 다루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실습에서 써봐야지 이제 뭔지 조금 감이 오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실습에서는 어떻게 써볼 것인지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네 이게 중요한데 혹시 이제 제가 강의를 창컴에 어느 정도 창컴을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했었어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언어와 구문을 알고 계신다고. 근데 네, 이게 1학년 1학기에는 창컴이 안 열린다고 하네요. 융합전자공학부 기준으로. 그래서 네, 아마 시언어를 아예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해하다가 조금 막히는구나. 와,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면, 물론 이제 실습 때, 이제 이거는 제가 감안을 해서 실습 때 조금 되게,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조금 따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두이노, 아니, 바람이 유튜브에 시어너 세미나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기본 문법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조금 포인터와 배열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 많이 안 다뤄보셨으면 조금 이게 뭔 소리지 할 수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 시연어 세미나 5차시 특히 5차시의 파트 2 한번 네 이제 필요한 파트만 넘겨가다가 배열이랑 포인터 쪽만 조금 들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네, 들어가 볼까요? 일단 시리얼 통신이 뭔가에 앞서서 일단 네, 왜 써야 하는지 문제 상황 동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뭘 통신이냐? 이제 네,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퀘스트를 내준 상황을 가정해 본 거죠. 어, 정연아, 내가 전선 많이 줄 테니까 10km 떨어진 곳이랑 또 내가 아두이노 2개 더 줄게. 10km 떨어진 곳이랑 아두이노 2개로 통신시켜 볼 수 있겠니? 이게 조금 과제가 들어와서 내일까지 좀 부탁해. 네, 이제 그럼 여러분은 네, 이 터무니없는 요구에 이제 네, 말을 잊지 못하겠죠? 그럼 이제 이 문제 상황을 가정을 해보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일단 저희가 주어진 게 전선, 아두이노, 그 다음에 거리는 10km 정도 된다 하네요. 그럼 이거 세 가지 짚고 한번 봐봅시다. 네,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전선과 아두이노 두 개. 그러면 뭐 아두이노 두 개가 있고 전선이 있고 10km 떨어진 곳에 이렇게 배치해서 서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통신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교수님이 한마디를 더 얹으셨네요. 아, 맞다. 데이터는 한 번에 1바이트를 보낼 수 있어야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거를 추가를 했냐면, 그냥 단순히 전선에 뭐 스위치를 놔두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뭐 전구를 이렇게 붙여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제한을 둔 거죠. 그런 단순한 통신회로 말고 한 번에 유의미한 한 바이트라는 데이터를 세트로 해서 받을 수 있는 통신을 요구한 거죠. 한 바이트라는 것은 8비트랑 같은 말이고 8비트는 이제 네, 이진수 8개가 한 번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8비트. 이제 하나하나의 이진수 단위 0 또는 1의 하나하나의 이진수 단위를 1비트라고 하고 네, 이게 8개가 모여야 1바이트인 거고 유의미한 한 바이트를 한 번에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걸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보내는 쪽과 받는 쪽에서 조금 이런 거를 뭐 풀어서 보냈다가 조립하고 그런 거를 조금 하는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주셨네요, 교수님이. 그럼 일단 뭐 대학원생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하러 가봅시다. 첫 번째로
8개의 이진수를 보내야 하니까 일단 가장 쉬운 거는 병렬 통신을 시도를 해본 거죠. 뭐 병렬 영어로 패러럴인 거는 아실 것 같고, 첫 번째 시도 병렬 통신을 해본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그냥 이제 보내는 쪽에서 그냥 내가 뭐 한 바이트 뭐 내가 01110 001 8개죠. 한 바이트 8비트 이거를 보내고 싶다면 그냥 내가 8개 전선에 각자 한 자리씩 배당을 해서 0 1 1 1 0 0 0 1 이렇게 해서 보내면 전기는 어차피 흘러갈 테니까 전기 쭉 흘러가서 받는 쪽에서는 그대로 0 1 1 1 0 0 0 1 이거 나오겠죠. 물론 뭐 실제 상황에서 뭐 저항도 있고 뭐 감쇄도 되겠고 뭐 그런 거 있지만 뭐 지금은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직관적으로 바로 오시죠. 전선 8개에 전선 하나씩 이진수 하나씩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10km의 전선이 8개다 보니까 전선이 8배가 더 들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진수 한 자리씩 할당해서 보내면 딱 한 사이클 한 번 전압을 딱 넣어주면 한 번의 신호 송출로 한 바이트를 다 전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이해가 되셨을 거고, 이제 잠시 넘어가서 이 병렬 전속 방식이 쓰였었어요. 진짜 옛날에 저는 아마 초등학교 유치원 이럴 때쯤에 컴퓨터에 이런 단자가 있었거든요. 이 보라색 패러럴 단자가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즘엔 안 보이죠. 요즘엔 안 보이는 이유가 이제 도태돼서 그래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뭐 이런 8배 전선이 필요하다던가 하는 단자도 커지고 전선도 많이 필요하고 조금 이제 굳이 병렬이 아니어도 요즘은 직렬로 다 해결이 가능해져서, 예전에는 뭐 여기는 마우스 단자 이렇게 큰 거 보세요.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패러럴이라는 단자도 사용됐었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단점 때문에 다 나가리가 됐고요. 안 보이시는 거 아시죠? 그 단점을 교수님이 그대로 반박을 하신 거죠. 전선값이 일단 많이 나가. 돈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전선값도 많이 나가고 고장률도 높지 않을까. 고장률은 그냥 TMI인데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로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제 뭐 전선 하나가 끊어질 확률이 0.1%라고 해볼게요. 1%. 그러면 8개의 통신선로가 무사한 조건, 8개가 다 고장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은 않을 확률은 이제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99%가 모두 99%의 확률이 적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9%의 8.5 한번 계산해 볼까요? 바로 얼마나 나오지? 이거를 해볼 생각을 안 했었네. 대략 이거는 대략 92%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전선 하나만 쓰면 99%의 생존율이 보장이 되는데 전선 8개가 되니까 92%로 8%가 생겨버렸네요. 이런 거를 교수님이 캐치를 하신 거죠. 고장률도 높지 않을까. 그럼 어쩌라고요, 교수님. 이제 그래서 교수님이 한마디 원치를 해주십니다. 직렬통신 써봐. 하나로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데이터 이진수 8개 세트? 한 세트로 모아서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 사이클 한 번의 전압 인가로는 이거는 딱 이진수 한 자리 1 또는 0만 한 번에 보낼 수 있으니까 한 사이클 안에서는 해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떠오른 생각, 그러면 시간을 나눠서 규칙을 정해서 시간을 분할해서 시분할을 해서 시간을 따라 쪼개서 보내면 한 선열로도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쪽 이렇게 보내고 받는 쪽도 규칙을 똑같이 알고 있으면 이거를 이제 시간별로 쪼개서 받아서 이거를 다 풀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쉽게, 이 앞에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봤습니다. 규칙을 정한 거죠. 보내는 사람이 오후 2시 정각부터 보낼게. 언제 통신이 시작되는지 1초에 비트 하나씩 보낼 거야. 시분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한 번 보낼 때 총 8개를 보낼게. 한 세트가 8개구나. 이렇게 서로 이제 이거 조건을 왔다 갔다 된 거 이미 사전에 정해가 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오후 2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은 26 이진수로 01 011 000 이거를 이제 보내려고 해요. 뭐 26이 뭐 어떤 의미가 있겠죠. 뭐 26 뭐 어쨌든 26을 보낸다 칩시다. 대망의 오후 2시. 그럼 1초에 하나씩 비트 하나씩 보내주면 되잖아요. 첫 번째 1초 동안은 0, 그 다음 1초 동안은 1, 그 다음 1초 동안은 0, 그 다음 1초 동안은 1, 그 다음 1초 동안은 1, 그 다음 1초 동안은 0, 그 다음 0, 그 다음 0. 이렇게 해서 받는 쪽도 시계 들고 1초씩 세면서 이거구나. 이거 16진수로 바꿔보니까 0x1a이고 10진수로 26이구나. 내가 26을 받았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분할해서 보내니까 선 하나로도 되긴 됐죠. 물론 이제 한 사이클이 아니고 굳이 따져보자면 8사이클이 된 거죠. 시간이 8배로 더 걸리긴 하겠지만 이제 전선이 훨씬 아껴졌죠. 고장률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해결이 됐고, 그래서 뭐 이런 포트 여러분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USB고 이거는 RS23인데 이런 포트들은 요즘도 살아남아 있잖아요. 이제 선택된 거죠. 도태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직렬로 어느 정도 수렴이 되는 분위기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금 이제 좀 크게 쪼갰잖아요. 1초에 하나. 근데 실제로 쓰이는 직렬 통신은 뭐 대충 느낌이 이래요. 이제 저희는 방금 이제 보내는 거를 하나 하고 뭐 나중에 받는 것도 하나 할 거면 받는 것도 하나 해서 선 2개로 한 쌍을 가정을 했는데, 이제 USB 2.0 보통 USB의 경우는 한 쌍인데 이제 요즘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3쌍, 5쌍, 17쌍, 6쌍을 해서 이만큼의 속도를 뽑아내는 거죠. 빠른 건 엄청 빠르죠. 50기가비트면 거의 6기가바이트이네요. 초당. 그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직렬통신도 빠르게 만들면 진짜 빠르게 만들 수 있구나. 뭐 나머지는 뭐 그냥 약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규칙에 대해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 규칙에 대해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이 규칙을 통일을 시켜 놓은 거죠. 이 통일을 시켜서 장치, 규범을 정해 놓은 게 UART라는 친구입니다. 이제 약자를 풀면 이렇게 돼요.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and Transmitter인 거죠. 그래서 그 두 문자만 따서 UART 해석하면 범용 비동기 송수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시작할 때 통신을 시작을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1로 놔두다가 통신을 시작하면 0으로 내려라. 0으로 내려가는 순간 통신이 시작하는구나. 알겠다. 그 다음에 서로 정해진 시간 동안 8개를 쪼개서 보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데이터 비트. 데이터 8개를 보낸 다음에 이제 페리티 비트라고 오류 정정에 사용되는 애인데 뭐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애가 있다고 말아주세요. 페리티 비트를 하나 보내고 끝났으면 이제 다시 하이로 올려라. 1로 올려라. 그러면 끝난 줄 알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정 시간에 따라서 시작과 정지를 한 비트 동안 할당을 하고 데이터를 8비트를 보내는 거고요. 이것도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반드시 1밖에 안 되지만 뭐 한 번에 5개를 보낼 수도 있고 6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다 경우의 수가 허용이 되고요. 페리티 비트도 하나 보낼 수 있는데 옵셔널이어서 0을 보내도 돼요. 이건 안 보내도 되고, 그다음에 이거 스톱 비트도 하나의 시간 동안 보내도 되는데 1.5, 2 다양한 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이걸 하나씩. 유니버셜이란 뜻은 이제 범용적이란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파형이 실제로는 1과 0이 이제 몇 볼트로 표현이 돼야겠죠. 전위차로 표현이 될 거예요. 보통 0은 0볼트, 1은 어떤 볼트를 가정을 이렇게 쏴줘야 되잖아요. 이 X가 몇 볼트가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엄청 저항이 높은 선로여서 조금
감쇄가 많다 하면 뭐 높은 전압을 준다던가 아니면 장치들의 전압 레벨이 낮아서 낮은 전압을 써야 된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정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대로 써라. 그래서 유니버셜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 속도라는 것도 이 하나하나 비트가 몇 초를 쓸 건지 그것도 자유로 하라는 거고 t도 그다음에 자료형도 그냥 비트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만 정하지 너네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쓸 거냐 또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런 큰 틀만 정해놓고 알아서 쓰게 할 수 있어. 알아서 쓰라 하는 게 돼서 범용 비동기 어싱크로너스는 그냥 따로 이런 하나하나의 t를 기준을 따로 신호로 이렇게 보내주질 않고 그냥 우리가 0.00초, 1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시분할 방식으로 해서 비동기라는 뜻을 사용한 거고요. 송신과 수신이 된다는 거는 송신선 하나, 수신선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송수신이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서 범용 비동기 송수신기가 이제 쓰고 아두이노에도 내장이 돼 있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갖고 쓰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물리적 규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RS232란 친구도 있고 RS423 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거 TMI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RS42, 뭐 RS45 뭐 논리 레벨이 어느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15V, 뭐 어는 막 달라요. 막 거기에 따라서 거리도 다르고요. 먼 건 엄청 멀죠. 그리고 속도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 규격이 자유로워서 이제 유니버셜이라 하는구나 정도 느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아두이노 듀에의 CPU인 SEM3X82에 들어가 있는 UART를 한번 봅시다. 사양을. 이제 CPU의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는데 얘는 약간 이름이 다르네요. USART인데 UART에 S가 추가됐어요. 이게 A가 방금 비동기에서 어싱크였죠. 얘는 싱크예요. 동기란 뜻인데 뭐 결론적으로 동기랑 비동기를 다 지원하는 장치고 우리가 쓰고 싶으면 그냥 S 지워버리고 그냥 UART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총 4개의 UART 장치가 있고 각각 이렇게 붙어 있고 이제 특성은 이래요. 사양은 하이스피드 9-5비트 풀 듀플렉스 이러는데 해석해보면 높은 스피드에 데이터 비트가 하나에 5에서 9비트까지를 보낼 수 있고 전이중, 송신과 수신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전이중 방식의 동기도 되고 비동기도 된다 말씀드렸죠. 직렬 커뮤니케이션을 지원을 한다. 그래서 뭐 데이터 순서도 자유고 스톱비트 자유고 패러티 노트 말든 자유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샘플링 프리퀴시 뭐 이거 약간 깊은 얘기고요. 뭐 옵셔널한 기능도 많이 지원을 하고 일단 하고 싶은 거 다 된다 이렇게 느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고 이제 아두이노에서는 어느 핀이 매칭이 되어 있냐? 이 친구는 여기, 이 친구는 어디죠? 여기네요. 여기. 이 친구는 여기, 이 친구는 여기. 뒤에 정리 그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냥 느낌만 가져가시고 네 개가 T가 R, T가 트랜스밋 송신이고요. R이 리시브 수신이에요. 그래서 송신 아니야 수신 송신 수신 송신 수신 송신 수신 송신 하나씩 해서 총 두 가닥의 선이 4세트가 있어서 총 8개 선이 통신에 사용되는 시리얼 통신에 사용되는 핀이 할당이 되어 있고요.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잠시 기억해 놓으시고 그럼 시리얼 통신을 오케이 뭐 통신한다는 건 알겠어 둘이. 그럼 이걸 어디에 쓸 것이냐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써놨는데요. 간단하게 아두이노 UART끼리 연결을 해서 통신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뭐 이것도 가장 기초적인 사례고 이 UART를 이제 제가 예를 든 이 장치는 HC11이라는 몇천 원짜리 하는 무선 통신 장치인데 이 장치를 쓰고 UART 선을 연결해 놓으면 여기는 무선으로 이렇게 가지만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이거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무선으로 아두이노가 통신을 시킬 수도 있고 아두이노랑 다른 장치의 UART끼리 통신을 할 수도 있죠. 제가 예로 든 거는 라즈베리 파이인데 안 되는 장치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모든 장치가 다 통신을 할 수 있고요. UART로
아두이노 센서, 예로 든 건 GPS 센서인데 GPS도 UART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GPS의 값을, 좌표 값을 아두이노로 받아올 수도 있겠고, 시리얼로. 그다음에 PC로 통신하는 거, 이것도 제일 많이 쓰죠. 뭐 아두이노에서 메시지를 왔다 갔다 한다던가. 저희도 실습 때도 이거를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블루투스 모듈 HC06이라고 하는 중국제 보급 블루투스 모듈인데요. 이걸 통해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모듈과 해서 여기서 UART로 바뀌어서 이렇게 통신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많은, 엄청 자주 쓰여요. 그래서 중요하고 깊게 들어가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알아놓으면 엄청 많이 쓴다, 이 정도 느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방금 얘기 드렸던 핀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제 이 용어가 중요한데요. 이게 코드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디지털 1번, 0번은 디지털 1번 송신, 디지털 0번 수신, 시리얼 1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요. 디지털 14, 15번 송수신 3번은 시리얼 1.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이거 오타 났다. 3, 2, 1이다. 죄송해요. 그 다음에 송수신 2번 디지털 16, 17은 시리얼 2번 2에 2라는 걸로 코드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18, 19번 송수신 1번은 시리얼 1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 코드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이제 뭐 뒤에는 USB 포트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얘는 왼쪽 포트는 이거랑 동일한 신호를 공유해서 시리얼로 그냥 접근을 하면 되고, 얘는 좀 다른 기능을 하는 포트거든요. 얘도 별개로 시리얼 USB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시리얼 객체라고 부를게요. 얘 다 시리얼 객체인데, 시리얼 객체, 시리얼 1 객체, 시리얼 3 객체, 시리얼 2 객체, 시리얼 1 객체, 시리얼 객체, 시리얼 USB 객체라고 말을 할게요. 그래서 각자 객체 이름을 적고, 앞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메서드를 적고, 이제 코드에서 쓰면 시리얼에 뭐 비긴을 하면 시리얼 2 여기에 대해서 시작하라는 거고, 시리얼 2에 대해서 비긴을 하면 시리얼 2에 대해서 시작을 하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자 핀들이 이런 용어로 코드에 매핑이 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많아요. 다재다능한 친구다 보니까 별의 별 함수들이 많은데요. 메소드 함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번 봅시다. 시리얼 클래스 포트 개방 여부를 이제 시리얼 객체 자체를 if 문에 넣어서 평가할 수도 있고요. 시리얼 포트에 가용한 뭐 수신된 바이트가 있는지, 내가 보낼 수 있는 바이트가 있는지 수를 얻어오는 함수도 있고, 포트를 여는 함수도 있고, 비긴 포트에 가장 많이 쓰는 건데, 프린트하는 함수, 그냥 내가 출력하는 함수, 뭐 쓰는 함수, 뭐 그다음에 이벤트 콜백 함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밑줄 쳐는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밑줄 친 게 실질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약간 TMI 느낌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필요할 때만 보셔도 됩니다. 더 있습니다. 리드 함수. 얘도 밑줄 얘 하나밖에 없네요. 리드가 중요하고요. 버퍼에서 바이트 한 바이트 꺼내옴, 뭐 플러시 버퍼를 비움, 그다음에 버퍼를 찾음, 읽기만 함, 버퍼를 뭐 고급지게 꺼냄, 고급지게 꺼내서 숫자로 바꿈, 그다음에 뭐 대기 시간을 설정, 이런 게 있는데, 밑줄 일단 헷갈리시면 밑줄 친 것만 가져갑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느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이런 그림을 사용할 거예요. 버퍼라고 하는데, 그냥 데이터를 담는 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바이트 버퍼입니다. 총 8바이트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버퍼고요. 여기는 잘못 썼네요. 바이트입니다. 8바이트 Q 형태, FIFO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나온다, 선입 선출 해서 FIFO를 하고요.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슝 들어가서 1번, 그 다음에 들어간 게 2번, 그 다음에 들어간 게 3번, 이런 식으로 쌓였을 때 꺼내는 입장에서 첫 번째 거를 제일 먼저 꺼내고, 두 번째 거를 그 다음에 꺼내고, 이렇게 꺼내는 느낌에서 선입선출이라 하는 거고요.
저희는 단순히 PC에서 듀에로 이렇게 보내기만 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다 반대까지 따지기엔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자료 형태를 큐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료 구조론에서 더 깊게 배우시면 되고요. 실제 버퍼는 두 장치 양방향에서 존재하지만 지금은 듀의 입장에서 수신 버퍼만 생각을 해볼게요. 양방향 다 따지면 너무 복잡해져요. 다 따지면 수신, 수신 4개의 버퍼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복잡하죠?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8바이트 들어가는 통 1바이트씩 칸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봅시다. 아스키 코드 한번 혹시 마션 다들 보셨을 텐데 마션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구닥다리 그 오퍼튜니티 로버인가 걔를 꺼내 와서 이제 카메라 각도로 이제 알파벳 꽂아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스키 코드로 막 뭐 로버를 프로그래밍하고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아스키 코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가 뭐냐 하면 0부터 255, 총 256가지의 수의 각각의 문자를 할당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 30에는 0이란 문자를, 숫자 41에는 알파벳 대문자 A를, 숫자 61에는 알파벳 소문자 A를 할당해 놓고 숫자 26에는 AND 기호를, 그 다음에 이제 0번부터 20번까지는 이게 진짜 NUL 이런 문자가 아니고 의미예요. 의미. 그냥 0번은 널이라는 뜻을 가진 숫자다. 또 뭐가 있을까요? 6번은 에크, 그리고 막 떠오르지가 않네요. 0D가 뭘까요? 0D가 A, B, C, D, 9, 10, 11, 12, 13. 13에는 캐리지 리턴, 줄바꿈, 이런. 그래서, 결론. 0부터 20번까지는 진짜 문자는 아니다. 이건 안 중요해요. 그냥 나중에 필요할 때만 봅시다. 그리고, 어쨌든, 256, 0부터 255까지 숫자에 문자를 하나씩 할당해 놓은 표를 아스키 코드 표라고 한다. 라고만 가져봅시다. 이거 2의 8승 256이고요. 그래서 8비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아스키 코드를 전부. 그래서 많이 쓰고요. 그래서 1바이트의 용량만 있으면 여기 표에 들어가 있는 거를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시리얼 클래스를 이제 시리얼 객체를 이 부분 안에 넣었을 때 이제 그러면 이 시리얼이 방금 말했듯이 시리얼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시리얼도 있을 것이고 이제 1부터 3까지 있을 것이고 시리얼 USB라는 것도 있었고 그런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여기 자리에 넣으면 이제 true, false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USB-C 어렵게 써놨죠. USB-C 포트에서 준비 여부 이외의 포트에서는 항상 true.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랑 연결된 시리얼 포트, 이제 우리의 듀에에서는 시리얼 USB가 있겠죠. 근데 딱 이 포트에 대해서만 이 문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에선 그냥 의미가 없이 항상 트루를 반환한다 하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도 한 번도 거의 안 써보는 문법이고 그냥 나중에 진짜 아두이노가 꼭 컴퓨터랑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 때나 써보실 것 같은데 그 말인즉슨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한번 입구나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진짜 거의 안 써요. 이렇게 제한된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비긴 함수. 말 그대로 비긴합니다. 이 버퍼 통로를 비긴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정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정의는 속도만 주는 정의가 있고 두 번째는 속도와 이제 설정을 같이 넘겨주는 그런 정의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첫 번째로 속도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속도는 비트레이트를 나타내요. 이제 그래서 주로 아두이노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값은 9600 또는 115,200 bps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당 8로 나눠보면 초당 1200바이트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후자의 경우에는 이건 얼마죠? 계산이 1 4 400 바이트 퍼 세컨드가 나오네요. 사실 이제 저희가 쓰는 상용 정보 전송 방식에 비해서는 엄청 용량이 작지만 이게 거의 최대값을 생각하시면 되고
대충 이 두 가지 값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값을 많이 쓰게 되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숫자로 정수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뭐 begin 9600 세미콜론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9600의 속도로 시작한다는 거고, 이제 이 속도라는 게 저희가 아까 뭐 한 데이터든 스타트 비트든 한 비트의 이제 속도, 이제 이 간격을 정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뭐 9600에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높은 값이 들어갈수록 빠르다. 하지만 정해진 값 몇 가지밖에 못 쓴다. 뭐 예를 들어 정해진 값 300, 1200, 뭐 9600 이런 값밖에 못 써요, 스피드로. 그리고 보호 레이트라는 단어가 한 번쯤은 보실 수도 있어요. 이제 비트 레이트는 초당 비트 전송율, 초당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는가 나타냈다 하면, 보호 레이트는 영어로는 보호 레이트 이렇게 쓰거든요. 이제 초당 얼마나 의미 있는 데이터 단위를 초당 보낼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보호 레이트고요. 이제 저희의 경우에는 아스키 코드가 하나가 한 바이트라 했죠. 한 바이트 8비트. 그래서 보통 의미 있는 데이터의 단위를 8비트인 1바이트로 잡고, 네, 이제 비트레이트에 나누기 8을 하면 보레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보레이트의 경우에도 그냥 TMI고, 중요한 건 비트레이트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레이트로 속도를 정해줘야 되고, 이 속도의 경우는 얘를 9600으로 줬으면 컴퓨터 프로그램도 9600으로 줘야 돼요. 이거를 이 시분할 규칙이 맞아지지 않으면 서로 이 펄스를 해석하는 시간의 단위가 달라져서 데이터가 모조리 다 깨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둘이 약속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고정시키든가 해서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피그는 이제 주로 사용하실 일은 없을 텐데, 네, 아까 저희가 뭐 데이터가 몇 비트니, 뭐 스타트 비트가 몇 비트니, 스톱 비트가 몇 비트니, 페리티가 있니 없니 그런 거 했었는데, 이제 아두이노를 입력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은 데이터 8비트, 페러티 없음, 노. 네, 이게 스탑인가 스타트 줄 중 하나가 1비트 란 뜻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8비트, 페러티 없음, 스탑 1비트 이렇게 기본으로 두고 쓰는데, 이거를 바꿀 수 있지만 굳이 안 바꾸죠. 이게 거의 표준처럼 돼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쓰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비긴 함수를 불러줘야 되고, 스피드를 넣는데 보통 9600 아니면 115200을 넣는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 버퍼라는 통로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available 함수죠. 이건 두 가지라기보다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읽기 가능한 바이트 수를 알아오는 그냥 이 available 함수가 있고,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쓰기 가능한 바이트 수를 알아올 수 있는 available for write 함수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얘가 많이 쓰이고요. 얘는 굳이 거의 보실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 크리티컬한 제품을 만드시는 게 아니면. 그래서 얘는 나중에 혹시 이런 상황이 있으면 같이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그래서 읽기 가능한 발투수를 갖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아두이노로 헬로라는 한 단어를 보내볼다 할게요. 그러면 아스키 코드로 총 5글자죠. 네, 그러면 아스키 코드로 해서 숫자가 뭐 5개가 나오겠죠, 숫자가. 그럴 거고,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 쌓여 있다고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아두이노 입장에서 읽을 수 있는 게 총 5글자잖아요. 그래서 available 함수를 부르면 반환값이 5가 나와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나오면 이 컴퓨터가 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 거겠죠. 그러면 굳이 읽기를 수행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뭐 대기하거나 딴 작업을 하다가 이게 이제 0보다 크다, 이러면 이제 뭐가 왔구나, 처리를 시작해야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프린트 함수, 얘가 거의 이제 진짜 많이 사용하죠. 얘 그냥 출력하는 거예요. 아두이노에서 컴퓨터로 출력하는 함수인데, 이제 네, 여기는 PC 대신에 듀 대 듀 통신을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듀에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함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프린트가 있고 프린트 ln이 있는데, 가장 편하게 쓰는 거는 그냥 전송할 값을 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포맷까지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밸류, 출력할 데이터, 포맷, 데이터로 표현할 방법. 이제 네, 여기서 이외에 표현할 방법이 무슨 말인지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만약 저희가 프린트 ln 120이라 했다 해봅시다. 그러면 120이라는 숫자는 10진수로는 120이죠. 근데 이게 16진수로는 7, 8입니다.
그리고 뭐 이진수는 또 이진수 어떻게 표현하면 될 건데 제가 지금 바로 이진수로 계산을 못 하겠네요. 근데 어떻게 될 거죠? 이렇게 이 숫자 120이라는 거를 이렇게 많은 가지수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이 10진수랑 16진수로만 예를 들어볼게요. 10진수로 120이고 16진수로 78. 그러면 이제 각 자릿수당 한 문자를 먹잖아요. 네, 그래서 10진수의 경우는 3자리의 문자가 필요하고 16진수의 경우에는 2자리의 문자가 필요하죠. 그러면 각각 이 프린트는 120이란 걸 받았을 때 포맷에 10진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면서 100일짜리는 1이네? 그럼 1에 대한 문자 아스키 코드가 몇이지? 1에 대한 아스키 코드 몇인가요? 보면 31이네요. 그럼 31로 이걸 바꾸겠죠? 31로 바꿔서 첫 번째 자리는 아스키 코드 32구나. 두 번째 자리는 33이구나. 0은 뭘까요? 제가 외우고 있질 않은데 0은 30이네요. 그냥 바로 앞이구나. 맞죠? 30이구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변환을 할 거고요. 맞나요? 0이 30이 맞나요? 1이 31이구나. 31, 32 이렇게 변환을 하겠죠. 그래서 총 3바이트의 아스키 코드가 나갈 거예요. 변환을 할 거예요. 근데 16진수로 줬으면 헥스로 줬다면 7, 37, 8, 38 이런 2바이트의 아스키 코드로 대입을 해서 바꿔 나갈 거예요. 그래서 37, 38, 37이 문자 7에 대응되고 38이 문자 8에 대응되고 일단 이렇게 두 가지만 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정해주는 게 이제 방법인데 보통은 16진수를 사용하니까 굳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냥 10진수로 알고 그냥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ln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새로운 라인이에요. 새로운 new 라인이라는 뜻인데 이제 저희가 프린트 78 하면 그냥 78에서 더 안 나오고요. 프린트 ln 78을 하면 엔터 치는 효과, 개행 효과가 추가가 되는 거죠. 개행을 나타내는 문자들이 얘네들인데 얘네 두 문자가 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엔터 친 거구나, 줄 바꿈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컴퓨터가 하게 됩니다. 얘네는 이제 보시면 아스키 코드로 대입을 했을 때 이제 CR 이 방금 말한 이렇게 생긴 애고요. 그 다음에 NL 어디 있을까요? 여기 여기 있다. 얘가 이렇게 표현한, 그래서 0A랑 0D, 그래서 숫자 10번이랑 13번 13이랑 10 이렇게 뽑아주면 표시할 때 이제 수인 측에서 줄바꿈까지 한번 보냈네 라고 이제 알게 해주는 그런 거죠. 이제 컴퓨터로 볼 때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이 프린트 A, 프린트 B를 하셨을 때 프린트 AB 하면 그냥 AB가 붙어서 나오고요. 프린트 LNA, 프린트 LNB 하셨으면 AB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써보시면 바로 아실 거고요. 그래서 프린트 LN이라 하면 줄바꿈이고 이런 2바이트가 더 따라 붙는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트 함수. 프린트랑 라이트랑 뭐가 다르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C언어 이제 여기 이 버퍼랑 랭스에 대한 거는 C언어 5차 시, 제가 말씀드린 C언어 5차 시에 대해서 포인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니까 굳이 여기서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일단 이게 중심이니까 이걸 봅시다. 이제 아까는 프린트 120에 대해 설명을 해서 드렸고 이제 여기는 라이트 120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프린트 120의 경우에는 얘가 변환을 안 됐죠. 1, 31, 32, 30 세 바이트로 바꾼댔죠. 얘는 변환을 안 해요. 그냥 120으로 넣어요. 아스키 코드에 대조를 안 하고 그냥 120 그 자체를 넣어버리고 얘는 아스키 코드에 대조를 해서 한 자리씩 해석을 하는 점이 다르죠. 그래서 얘도 120이고 얘도 120인데 얘는 그냥 120을 그대로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120 넣어버렸는데 120이 아스키 코드에서 뭘까요? 120이 아스키 코드에서 X일 거예요. 소문자 X. 이게 10진수, 16진수 78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의 경우에는 아스키 코드로 한번 변환을 한 다음에 버퍼에 넣어주는 애고 라이트는 바로 버퍼에 넣어줘요. 이 변환한 과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함수는 그냥 딱 한 바이트 넣어줄 수 있는데 단일 바이트, 얘는 이제
배열로 여러 바이트를 한 번에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포인터랑 배열 포인터에서 땡겨올 길이를 지정해서 넣어주는 건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아스키로 변환을 하고 라이트는 그냥 그대로 때려 박는다 라는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시는 이제 이거는 네, 간단해요. 일단 정의 자체는 그냥 이 함수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설명을 한번 볼까요? 발신 버퍼의 데이터를 모두 전송하고 비움. 라이트 함수는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게 아니라 발신 버퍼의 데이터를 쓸 뿐. 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이 통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제가 통로가 있다 했잖아요. 이 보내는 입장에서 얘도 통로가 하나 있고 얘도 통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 뭘 하나 쓰겠죠? 근데 이 통로에만, 이 듀 안에 통로에만 머물고 있을 뿐 아직 선로로는 보내지 않았어요. 이거를 보내는 시점은 뭐 특정 조건이 있겠죠? 이 통로가 가득 찼다거나 뭐 시간이 일정 이상 지났다거나 그런 이제 코드는 알 수 없는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조건에 따라서 이 통로에 임시 저장소에 넣어놨던 애가 선로로 넘어가서 전송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명시적으로 내가 언제 이거를 보낼지 라이트를 써도 내가 언제 보낼지 모른다고? 나 그런 거 싫어. 바로 나 라이트 하자마자 바로 보낼래 라고 할 때 라이트를 하고 플러시를 불러주면 바로 선로로 올라가서 전송이 돼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이런 것도 쓸 때도 이제 이것도 통신에 좀 어떤 크리티컬한 좀 특이한 경우에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별로 사용할 일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뭐 타이밍이 중요한 그럴 때 쓰는 건데, 네, 그러면 굳이 왜 라이트를 하면 플러시까지 같이 되게 하면 되지 왜 나눠놨니? 네, 임시 저장소를 쓰는 이유는 저장소 쓰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컴퓨터에서 램, CPU와 하드디스크 사이에 램이 있는 위치와 같은 거죠. 바로 선로에 올려버려도 되지만 선로에 올리는 데는 라이트를 할 때마다 선로에 바로바로 올리기에는 바로바로 올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인 거죠. 10개를 올리는데 어떤 한 뭉탱이를 올리는데 1초가 걸린다고 했을 때 10개를 하나씩 올리면 10초가 걸리지만 10개를 모았다가 한 번에 올리면 1초가 걸리는 거죠. 네, 이런 원리로 조금 모았다가 보내는 거죠. 이런 장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뭐 감 안 오시면 그냥 안 써도 알아서 해줘요. 언젠간 보내니까. 시리얼 이벤트 콜백, 해당 함수를 정의해두면 이제 이렇게 available 함수로 이 부분을 돌면서 감시할 필요 없이 이거를 뭐 이런 함수의 형태로 받아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게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게 필요한 단계가 오실 때가 있을 텐데 안 쓰려고 치면 안 쓸 수도 있어서 일단 그때 이런 게 있었지, 그런 수준에 가서 이런 게 있었지, 이걸 찾아볼까? 이런 의미로 하나 넣어놓기만 했습니다. 리드 함수, 얘는 또 중요해요. 우리가 프린트랑 라이트로 보냈다면 리드로 읽어야겠죠. 그래서 수신 버퍼, 일단 뭐 정리는 진짜 간단해요. 그냥 리드 함수 하나 부르면 반환값으로 하나 읽은 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한 바이트짜리 데이터가 튀어나오고, 수신 버퍼에서 읽어온 단일 바이트, 어베일러블 하지 않으면 -1, 어베일러블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1이 나오겠죠. 읽을 게 없으니까 -1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보내는 애가 헬로라는 5글자를 보냈고 내가 이제 리드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아지느냐, 이제 이 상태에서는 available 불렀을 때 5가 나올 거예요. 5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있네? 읽어보는 거죠. 그럼 리드를 호출하면 문자 H가 나와요. 뭐 이게 말이 문자 H는 아까 말씀드렸죠. 문자 H는 아스키 코드 48인데 이게 10중에 48이 아닌데, 이거는 뭐 일단 16에서 48이 나오는데 표를 좀 10지수 거로 넣어놓을 걸 괜히 헷갈리네요. 일단 어쨌든 문자 H에 대응하는 어떤 아스키 코드의 숫자가 나올 거고, 이제 하나 읽어서 하나 빼갔으니까 이게 아예 빠져요. H가 빠지고 이제 이게 4가 됐고, 한 번 더 읽으면 2가 나오고 2 빠져나가고, 3 됐고 하나 다시 읽으면 L이 나와요. 그럼 2는 빠져나가 있고 또 L 빠져나가겠죠. 2 됐고 읽으면 또 L이 튀어나오고 읽은 거 바로 튀어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O를 읽으면 O 읽고 O 튀어나가요. 없어져요. O를 읽으면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0이 되고 아무것도 없고 혹시 읽으려고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읽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읽으면 빠진다. 네. 읽으면 하나 읽으면서 뺀다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빼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자료 구조가 Q라는 애인데 이거는 네. 여기서 다루게도 광범위해서 자료 구조 가서 들으라고 앞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뭐 Q가 어떤 데는 이런 친구고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피크 함수는 리드랑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다른 게 피크를 아무리 호출해도 꺼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죠. 불러도 H, 불러도 H, 불러도 H. 맨 앞에 거만 한 번 보고 싶다, 한 번 슬쩍 보고 싶다 꺼내지 않고 그럴 때 쓰는 함수 피크입니다. 약간 비슷하죠, 리드랑. 이렇게 쓸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없지만. 와, 이제 고급 리드가 나왔네요.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리드 바이츠. 리드 바이츠. 네. 여러 개를 읽는 것 같네요. 리드는 하나만 읽었다면 얘는 바이츠를 읽는데요. 리드는 하나만 읽었지만 얘는 바이츠. 복수. 네. 그래서 총 두 개를 봤는데 이제 이것도 배열과 포인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10 값을 저장할 배열 포인터를 넘겨주고 최대 배열의 사이즈를 기반한 읽어올 바이트 최대 개수, 그러니까 배열의 최대 크기를 알려달라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만 넣을 수 있어도 그 다음에 읽어오면 배열 포인터로 들고 갔으니까 배열 안에 그걸 채워줄 거고 이제 랭스 반환이 나와서 최대 바이트는 이렇게 뭐 10인데 10까지 읽을 수 있지만 5를 읽을 수도 있고 3을 읽을 수도 있고 0을 읽을 수도 있죠. 이제 실제로 얼마나 읽었는지에 대해서 반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주면 최대 10바이트까지 읽어라. 근데 5바이트 있었으니까 버프라는 배열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 저장될 거고 5개 읽었으니까 5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데 일단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면 바로 넘기시면 됩니다. 리드만 알고 가셔도 돼요. 이거는 고급 기능이라 그래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은 필요 없으면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리드 바이트 언틸이 붙었네요. 언틸 언제까지죠. 그러니까 언제 어떤 조건까지 리드 바이트를 읽는 건데 하나가 추가됐죠. 읽기 종료 조건 문자열이라는 애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그냥 복잡하니까 어차피 이거는 아까 봤던 거고 복잡하니까 얘만 봅시다. 하나 추가됐죠. 예시로 봤을 때 L. 그러면 L 문자까지만 until L까지만 읽으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 읽다가 L이 나왔네? L까지만 읽으랬으니까 끝! 그러면 3개 읽어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주로 쓰는 게 L 대신에 방금 봤던 계획 문자를 넣으면 사용자가 엔터를 친 것까지만 읽어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쓰기 위한 친구입니다. 엔터 단위로 끊어서 문장을 읽는다던가 그런 느낌으로 쓰시는 함수고 리드 스트링 얘는 약간 편한데 이것도 시어너 세미나를 보시거나 나중에 아시겠지만 일단 C 언어에선 스트링이란 게 없고요. 아두는 C 뿔뿔인데 캐릭터의 배열과 스트링은 좀 다릅니다. 네, 이거는 원시값의 배열이고요. 거의 그다음에 이거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배우셔야 되는 감이 올 거라서 좀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차이점은 뭘로 가져가시면 되냐면 리드 바이트 함수는 뭐가 막 되게 많았잖아요. 뭐 포인터도 받고 길이도 반환하고 근데 스트링은 클래스로 그런 걸 다 해결을 해주거든요. 안에 그런 게 다 저장이 돼 있어서 문자열 객체만 하나 받아오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나의 문장처럼 다룰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꼭 캐릭터의 배열이 아니라 스트링이나 클래스로도 이거를 받아올 수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물론 느립니다. 같은 의미로 리드 바이트 언틸처럼 리드 스트링에 대해서도 언틸이 있고요. 얘는 이제 종료 조건만 정하면 L까지랑 이걸 하면 HEL 끝 이렇게 문자리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until에 대한 게 좀 있어요. until에 대한 조건을 선택지를 주는 거고 많이 쓰는 일이 잦으니까 이제 find는 약간 고급지게 쓰실 때 쓰시게 될 거예요. 고급진 사용 용례 때
간단하게 정의가 세 가지가 있는데 find target, 그다음에 타겟의 랭스도 받고 타겟이랑 터미널도 받는 경우가 있네요. 타겟은 찾을 문자 또는 문자열. find니까 뭘 찾겠죠. 뭘 찾을 것인지 타겟으로 넘겨주고, 랭스는 혹시 타겟이 한 문자가 아니고 여러 문자다 면 만약 이런 배열을 넘겼으면 2를 줘야 될 거예요. 단일 문자가 아니면. 네, 랭스까지 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터미널은 이제 검색을 종료할 문자, 내가 찾고 싶은 걸 못 찾았어도 이 터미널이란 문자까지 있는 거에 뭐가 도달했으면 그만 찾아라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을 주는데, 이게 필요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초반에 이제 나중에 통신 프로토콜을 직접 사용하신다거나 그때 이제 쓰실 거기 때문에, 아니면 사용자랑 상호작용을 할 때나.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반환값은 딱 참 또는 거짓 나옵니다.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그래서 헬로로 예를 들면 find O 하면 첫 번째 정의죠. find O 하면 있나? 있네? true. 그다음에 find until이 왜 나오지? 다른 함수네. 죄송합니다. 제가 find 3개인 줄 알았네. find until. 네, 앞서 until 같이 검색을 하다가 못 찾았어도 여기까지 가면 중단한다. 뭐 의미는 똑같아요. O를 찾을 건데 L이 나오면 찾아도 못 찾아도 중단하겠다. H, E, L. L 나왔네. O 못 찾았지만 L 나왔으니까 중단해야지 하고 중단해서 false. find X는 뭐 X 이거는 또 예시인데 X 있나? X 없네? 그럼 다 찾아도 X가 없어요. 그럼 false.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특정 문자를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거나 그럴 때 쓰면 되겠죠. false int. 이것도 저도 거의 한 번도 안 썼었는데, 네, 뭔가 parse를 하는데 인티저를 파스를 하는 함수인데 세 가지 정의가 있고요. 파스 그냥 바로 쓸 수도 있고 몇 가지 옵션을 줄 수도 있어요. 네, 이 옵션에 대해서는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무시하고 싶은 문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버퍼를 읽어가다가 이런 문자는 그냥 내가 신경 안 쓰고 넘길래, 뭐 예를 들어서 앞선 계획 문자를 무시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는데, 특이한 상황에서 쓰겠죠. 어쨌든 반환값은 얘 버퍼를 읽어서 숫자를 만들어서 줘요. 그래서 아까 숫자 120이랑 문자열 1, 2, 0이랑 다르다 했잖아요. 이 문자열 세 글자 1, 2, 0을 숫자 120으로 만들어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프린트 변환의 역함수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백 2, 3, 5, 0 다섯 문자가 버퍼에 차 있을 때 false int를 그냥 부르면 돼. 아무것도 없네 넘어가고 2, 3, 5, 0 하고 네 자리 숫자를 만들어서 넘겨줘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이 look ahead가 skip all, skip none, skip white space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옵션은 skip all이고요. 숫자가 아닌 거는 그냥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넘겨서 skip all이고, 이제 skip none 아무것도 넘기지 않겠다. 숫자가 아닌 문자가 있으면 바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어라. 함수 죽여라. 그래서 네, 바로 공백을 만나버렸는데 이게 숫자가 아니네 하고 바로 함수가 죽어서 0이 나오는 애예요. 특이할 때 쓰겠죠. 그 다음에 스킵 화이트 스페이스는 공백만 넘겨라. 그래서 여기 스킵 화이트 스페이스를 주면 무사히 235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 인티저를 파싱하는 함수고요. 이거를 리드로 다 빼와서 직접 변환을 하셔도 돼요. 2 곱하기 10의 3승 플러스 3 곱하기 10의 2승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셔도 되겠죠. 자릿수를 세서. 근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걸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데 인티저에서 플로트랑 바뀌었습니다. 얘는 소수점이 들어간 부동 소수점 실수까지 파싱을 해줘요. 룩어도 똑같고 이그노얼도 똑같고 넘버도 똑같은데 형만 바뀌었죠. 실수형으로. 그래서 2,50이 있으면 그냥 부르면 2.5가 나올 거고요. 스킵 넌이면 아까대로 공백이 있네? 이거 스킵 넌이면 내가 이거 보고 죽어야겠네? 하고 죽고 똑같아요. 그냥 그 정수를 하냐 부동소수점을 실수를 하냐, 시언어는 이제 형이 명백한 타입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줘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버퍼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문자들을 변환을 해준다. 그리고 set timeout은
시간 제한이 있는 함수들의 뭐 이런 설명이잖아요. 시간 제한이 있는 함수들의 최대 읽기 검색 제한 시간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find 함수 해볼게요. 네, find 함수를 해볼게요. find 함수 5를 찾아라 했다. 근데 set 타임아웃이 1초로 설정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너는 못 찾았을 때 터미널을 만난 게 아니면 1초까지는 기다려라. HELLO 읽고도 나머지 1초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뭐가 더 들어오나 그런 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시간까지 정해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find 이런 함수들이 그 버퍼가 끝나자마자 바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못 찾았으면 그러니까 until 종료 조건을 만난 게 아니면 시간까지는 기다려 보면서 찾는 걸 기다리다가 끝낸다. 그 시간을 정해주는 함수고요. 네. 혹시 정하실 일 있으면 이거를 뭐 너무 큰 값을 주면 find until을 불렀을 때 뭐 이게 5초가 잡혀 있다. 그러면 이 함수에서 5초 동안 기다려요. 아무것도 못 하겠죠. 5초 동안. 야, 얘 반응 왜 안 해? 5초 동안 그냥 보드가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프로젝트 성향에 따라서 쓰려는 성향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조합해서 쓰이느냐를 한번 보게 되면요. 그냥 뭐 void setup이니 void loop니 잠시 넘겨두고 일단 기본 시리얼 이제 0번 그 수신 0번 송신 0번 핀에 대한 그거 객체였죠. 이거를 시작한다 9600의 속도로 9600 bps의 속도로 시작을 할 거고 이제 가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리얼 프린트 뽑아라 the number is라는 문장을 담은 문자열을 뽑겠네요. 그 다음에 프린트에 계획 문자를 붙여서 넘버를 뽑으면 넘버의 값이 처음엔 0이니까 숫자 0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보는 건 the number is 0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0.5초 대기하고 넘버를 플러스 하면 이게 넘버는 넘버 플러스 1이라는 소리니까 이게 1이 될 거고 다시 더 넘버 이즈 1, 더 넘버 이즈 2, 더 넘버 이즈 3 이거를 계속 0.5초씩 뽑겠네요.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자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이 문장을 아두이노가 뽑아주는 걸. 그런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9600 속도로 시작을 한 다음에 얘는 이제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거죠. serial available 함수를 불렀을 때 혹시 내가 뭘 보냈으면 0보다 큰 값이 나온다 했겠죠. 근데 0보다 큰 값이 안 나왔으면 이 부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넘어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고요. 내가 혹시 뭐 hello 문장 치고 엔터를 쳤습니다. 그러면 딱 가겠죠. 그러면 available에 5가 나오니까 이 부문이 들어갈 거고 시리얼로 뽑아요. 나는 받았다. I received 땡땡. 자, 읽는 거죠. 단일 바이트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 H 하고 끝나요. 그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4가 됐고 4가 됐고 다시 I received E, I received L, I received L, I received O 이런 식으로 5개 문장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고급진 거를 파이썬이랑 연동해보는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파이썬이랑 작품 좀 하는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파이썬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짜서 아두이노랑 통신을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아두이노가 아날로그 리드한 값을 컴퓨터로 보내서 프린트 ln으로 그래서 파이썬에서 tk 인터 창에서 띄워보는 거 그 다음에 tk 인터 창에서 버튼 눌러서 숫자를 뭐 보내면 그 숫자만큼 LED를 켰다 껐다 하는 거 그거 두 가지에 대해서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해볼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지를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조금 뒤에 공지가 나갈 텐데 그때 이제 같이 뵙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여기 뭐 카톡, 이메일, 바람의 디스코드, 줌, 시순하게 물어보셔도 되고 언제나 환영이니까 전화 박지훈 회원님한테 물어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뭐 참고 자료는 뭐 이런 참고 자료를 썼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조금 재미없고 어려운 내용이었었는데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